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항사 터미닛. 자, 임진왜란 살펴볼까 해. 임진왜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전쟁이지. 이순신 장군. 그런데 말이야, 우리 공무원 문제의 출제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살펴보면 우리 공무원 문제에서는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이 정말 많이 나와. 이 전개 과정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지. 이 전투를 다 어떻게 암기해야 되나? 그런데 암기로 접근하려 하지 말고 이 전투, 일본의 침략 루트를 파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한 이해로 접근하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또 재밌고 문제 맞추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강의해 보도록 할게. 자, 임진왜란의 배경부터 살펴볼게. 우리는 외란 이전에 붕당으로 분열된 상태였고 우리 내부에서의 큰 위기를 겪게 되었어. 정유림 모반 사건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내부에서 거의 10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던 그런 사건이었어. 군사력은 많이 미비했었고 일본에 다녀왔던 사신들도 통일된 의견이 없었던 상황에서 외란이 터지게 된 거야. 자, 또 하나 외란 일어나기 전에 여진족 무려 3만 명이 쳐들어왔던 니탕계난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바로 육진지역 알잖아. 그 지역에서 여진족들이 쳐들어왔던 전쟁이지. 이때 이순신, 신립, 김시민 이런 장군들이 철저하게 막아냈던 전투가 되겠어. 일본은 일본 내부에서의 분열, 전국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고, 자,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외부로 시선을 돌렸지. 그래서 정명가도 명을 정벌하기 위해서 길을 비켜달라 라는 명분으로 우리를 쳐들어온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외란의 전개 과정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일본이 가장 먼저 쳐들어왔던 것은 어디겠어? 바로 부산 되겠어. 자, 부산. 그 부산에서 정발, 송상현 이들이 활약했지만 부산성, 동래성에서 활약했던 이들 다 전사하게 되었어. 자, 부산 함락 이후에 일본은 충주로 들어왔지. 자, 근데 충주에서 또 신립이 탄금대에서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에는 전멸되었어. 제승망약 체제의 한계점이 바로 노출되기도 했다는 건데 이런 체제, 군사 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도사 때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할게. 자, 당시 한양이 함락되는 거는 시간 문제가 되겠지. 한양 함락되기 전에 선조는 피신하였었고 한양이 함락되는 과정에서 경복궁이 소실되었어. 당시 선조가 한양에서 피신했을 때 분조로 광해군이 편성이 되었어. 조정을 둘로 나눴다라는 뜻이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양까지, 수도까지 함락된 상태였고 왕도 한양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승리의 소식이 들리게 돼. 첫 승전보, 바로 옥포 전투라 볼 수 있겠어. 바로 남해안 일대야. 일본이 남해안을 통해서 전라도를 들어오려고 했던 건데 옥포를 우리가 막아냈고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었지. 사천에서는 거북선을 활용했고 그리고 하객진 전법이 바로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었지. 다 수군 이순신의 활약이었지. 자, 먼저 이제 한산도 대첩이 아주 큰 전투였고 우리가 무려 한 50초 이상을 함락시켰던 대승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일본은 평양까지 진격했다라는 거야. 평양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야. 평양 올라갔고 그리고 한산도에서 우리가 승리했고, 자, 일본은 내륙을 통해서 전라도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야. 이렇게 내륙 진주로 들어오려고 했던 건데 진주를 김시민과 곽재우가 막아냈던 것이었고 곽재우는 최초의 의병장으로 보지. 자, 이렇게 해서 전라도를 우리가 지켜낸 상태에서 명이 우리를 도와줘서 명과 함께 바로 평양을 탈환하게 되었어. 명이, 자, 벽제간 전투, 왜군하고 싸워서 패배한 전투가 나타났기 때문에 명과 우리가 함께 일본하고 싸우고자 했던 행주대첩에선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던 거지. 권율 혼자서 3000명 정도의 부대를 이끌고 왜군 3만 명하고 싸워야 되는 전투야. 허나 전투는 꼭 사람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지. 특화된 무기, 준비된 무기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야. 비격진철례, 변이중화차, 승자총통, 그리고 활과 돌, 다양한 모든 무기, 목책을 이용하면서 자, 우리가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야.
자, 일본은 2차 진주성 전투도 있었고 그 이후에 휴전을 하게 되었고 휴전 회담 과정 중에 우리가 또 선조가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 자, 휴전 회담 중에 우리는 여러 가지 전열을 정비했었었는데 훈련도감 소고군 진관체제 복구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그 휴전회담 과정 중에 이몽학이라고 왕실 서울 출신의 난도 있었다라는 것도 살짝 알아두자. 자,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을 살펴봤어. 근데 1597년에 일본이 다시 기습을 한 거지. 이때부터를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거야. 자, 당시 이순신은 억울하게 당시 지휘권을 놓게 되었고 당시 원균이 총지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패를 하게 되었지. 100척 이상의 배가 함락되었고 12척의 배를 빼돌렸던 것 갖고 우리는 싸우게 되는 것이야. 원균도 이 과정에서 전사했었어. 자, 일본은 내륙으로 쭉 올라오는데 충청도를 막아냈어. 다행히도 충청도 직산에서 조명연합군이 막아냈던 전투, 직산 전투가 있었지. 그런데 일본, 자, 이 정유재란 과정에서 전라도를 초토화시킨 상태. 그래서 남해안을 통하여서 바로 이렇게 자 서해안을 통해서 서울로 진격하고 했었던 거지, 한양으로. 그런데 이순신 길목을 차단하면 자 결국에는 일본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손자병법에 나왔던 말, 이겨놓고 싸운다. 결국에는 길목만 지켜내면 절대 패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지. 그래서 13척의 배로 일본의 배 100척 이상을 함락했던 명랑해전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울돌목해전. 자, 일본은 패배했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노량해전. 자, 우리가 또 승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이순신이 전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어쨌든 이렇게 정유재란 우리의 승리로 인하여서 임진왜란은 끝나게 되었던 것이야. 자, 됐지? 이렇게 전개 과정. 그래서 이 전개 과정이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한국사 10미닛 이 과정을 좀 반복해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 자, 임진왜란의 영향이야. 먼저 의병장 곽재우 의령에서 활동했었고 조원과 영규, 자 바로 전라도를 지키기 위해서 충청도에서 활약했던 의병장들이야. 특히 영규는 승병 출신으로서 전쟁 과정 중에 전사에서 700의총이라는 곳에 묻히기도 했었지. 정문부, 바로 함경도 일대에서 활약했고 북한대첩비를 이자가 세웠다 볼 수 있겠어. 합천에서는 정인홍, 전라도에서는 김천일과 고경명 등등의 의병장이 있었고, 자 승병 중에 아주 유명한 사명대사, 바로 포로송환에 앞장섰고, 그래서 그 포로송환의 사절단을 회답견 쇠한사라 했었어. 사명대사는 금강산 중심으로, 서산대사는 묘향산 중심으로 활약을 했고, 서산대사는 평양수복에도 참여했던 의병장이었지. 자, 일본의 침략으로 불탔던 문화유산 불국사, 경복궁, 각종 사고가 불탔었고, 허나 전주사고는 제외였지. 창덕궁도 불탔었고 호적과 양안도 소실되었기 때문에 바로 세금 걷는 데 있어서도 많은 차질이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외란을 계기로 해서 공명척과 납속책, 공명척 이름이 없는 명예신분증, 납속책 곡식을 납부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한 합법적인 제도였어. 신분 매매가 인정되는 이 합법적인 제도 때문에 신문제는 동요되게 되었어. 자, 외란 이후의 상황, 조선후기의 모습, 신문제 동요, 아주 중요한 외란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지. 자, 일본으로부터 전래되었던 외래작물, 대표적인 게 담배가 되겠고 고추가 되겠다라는 거. 자, 토마토, 호박 등등이 있었고, 자, 일본의 조총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명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존명사상, 존화사상이라고도 하지. 관우묘를 우리가 만들기도 했었던 것이야. 자, 그리고 일본과 명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은 우리한테 선진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싶었던 거야. 외란을 겪으면서 우리의 선진 문물을 많이 알았기 때문이겠지. 자, 에도 막부는 공식적인 요청을 해서 통신사 파견, 자, 우리가 하게 되었고, 자, 또 우리나라의 성리학이 일본에 많이 전달되었는데 그 역할을 강항이라는 자가 했었고, 또 우리나라의 도자기 기술이 또 일본에 많이 유입되었어. 바로 심당길, 이삼평 등등이 일본의 도자기 발전에 큰 기여했었던 인물이지. 자, 명은 우리를 도와줬지만 그 과정에서 군사력이 약하다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게 되었어. 그 과정에서 여진족들이 후금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
그래서 외란 끝나고 광해군 때에 후금이 건국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뭐니 해도 임진왜란은 뭐다? 전개과정이다.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의 스토리를 꼭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